안녕하십니까, 메달리 이소입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 그리고 시청, 그리고 응원 덕에 제가 USGTF 1차 실기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박수.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길을 걸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은 좀 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고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좀 제가 제안도 좀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어차피 USGTF라는 게 티칭 프로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그 길을 걸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는 김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USGTF. 자, 말 그대로 United States, 미국이죠. 네, 골프 티처즈 페더레이션. 예, 페더레이션은 이제 모임이란 뜻이니까 선생님들의 모임. 예, 티칭 프로죠, 말 그대로. 티칭 프로. 예, 오브 코리아 들어가는데 USGTF는 이렇게 전 세계 좀 나가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USGTF는 기본적으로 1차가 실기입니다. 실기. 그냥 처음부터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기에는 이게 이제 나이별로 좀 있어요. 그래서 18세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이 사람들이 만 39세입니다. 미국 나이. 39세까지는 이 사람들은 5개 오바까지 1차 통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40세부터 49세까지는 플러스 7오바. 그리고 50세 이상은 플러스 15바입니다. 여기까지 통과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있잖아요. 레이디. 여성분들은 플러스 12까지 통과. 레이디 T입니다. 또 레이디 T.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실기는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이론, 그 다음에 구술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또 테스트를 해서 통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을 또 말씀드리면 1차 실기 시험 할 때 25만 원을 냅니다. 25만 원. 그 다음에 1차가 통과된 사람 중에서 2차를 시험 볼 사람들이 이 수업을 4일간 하거든요. 4일간 수업을 하고 테스트를 보는데, 이때 이제 정식 입회비와 같아서 이제 150만 원을 냅니다. 1차 테스트를 볼 때 25만 원을 내는데요. 여기에 그날 라운드비, 그리고 캐디피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총 보통 여기서 한 50 정도 들고, 2차 이론 하는데 한 50 정도 들어서 총 USGTF를 따기 위해서는 기본 한 번에 붙는다는 가정하에 20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자, 다음은 이 접수 방법입니다. USGTF 시험을 보시려면 접수는 USGTF라고 이렇게 구글에 쳐보시면 나와요. 그 홈페이지. 한국 USGTF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가입 신청. 가입 신청을 하셔서 일단 아이디를 만드시고요. 그 아이디를 가지고 1차 시험 신청을 하죠. 실기 시험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입금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만 원 입금하게 되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25만 원이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이제 아마추어 대회나 어떤 대회든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나라에서 대회는 다 아침에 합니다. 아침.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요번에 이 죄송합니다. 시합은 아니고 테스트가 제가 티오프 시간이 보통 6시, 아침 6시 10분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시험 본 날이 4월 5일이니까요. 해가 뜰랑말랑해요. 그래서 좀 어둡고 라이트도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일본어를 치게 됩니다. 1조가.
자, 그런데 입금 기준이에요. 입금 기준. 입금 기준으로 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때 나가는 사람이 안 좋겠죠. 안 좋죠. 저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는 2조였습니다. 2조. 6시 20분 티오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GTF 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날짜를 잡고 빠르게 입금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조편성을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 나중 티업은 8시가 넘어가요. 8시 한 20분 정도? 저희가 21개조가 나갔었는데 8시 20분 정도.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습도 하시고 몸도 푸시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6시 20분에 나가면 일단 6시에는 뭐 이렇게 사람이 여러분 뭐 새벽 라운딩 나가보셨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대회 같은 테스트예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입금은 빨리 하셔가지고 시간을 좀 뒤로 배정받으셔라 권해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금 순으로 좋은 조를 배정받는다. 좋은 시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팁입니다. 하실 거면 입금을 빨리 하셔라. 그래야 나중에 티업할 수 있다. 제가 아마추어 대회 같은 데 나가보면요. 보통 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 나름 그 아마추어 대회, 뭐, 저희가 이제 강원도 아마추어 대회 제가 나가봤었는데요. 그러면 처음 신청한 사람들, 랭커라고 여태까지 입상자들이 있고, 그냥 매길 수 있잖아요. 처음 신청한 사람들이 처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날은 다행히도 안개가 끼지 않고 바람도 좀 덜 불었어요. 그나마 그래서 다행이지. 처음 나갔을 때 안개 쫙 껴있고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래도 진행은 해야 됩니다. 비가 오던 안개가 끼던 그냥 진행은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잖아요. 대회인데 이렇게 라이트 켜주고 그 방향으로 치라고 그냥 합니다. 그냥 진행해야 돼요. 8시 때 오신 분들은 쾌청한 날씨, 아주 좋은 날씨에서 칠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큰 팁입니다. 자, 다음. 25만 원을 입금을 한 다음에 이제 대기 번호를 받는데요. 조편성은 티오프 시간은 당일 현장에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안 알려줍니다. 그날 가서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모임 시간을 저희가 4월 5일 기준에 약간 좀 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해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빨라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4월 5일 시험 기준에 저희는 5시까지 모이라고 했습니다. 5시. 새벽 5시예요. 제가 사는 곳에서 저는 포천힐스에서 봤거든요. 포천힐스에서 봤는데 포천힐스까지 가는 게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약간 뭐 제가 하는 것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좀 몸을 좀 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몸을 안 풀고 가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몸을 풀고 가려고 저는 2시에 일어났습니다. 2시. 자, 2시에 일어나야 돼요. 2시에 일어나야 돼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2시에 일어나서 와서 좀 연습을 좀 이렇게 공을 한 몇 개라도 쳐보고 퍼팅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해서 5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임 스케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어떻게 한 이틀 정도 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시에 도착을 한 다음에 가면 이제 접수를 하죠. 접수를 하는데 좀 오래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때 21조에다 플러스 1명이었으니까 64명이 시험 본 거죠. 64명이 시험을 봤는데 64명이 접수를 하려면 이게 이제 신분증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신분증 대조하거든요. 당연히 누군지 누가 또 대리 안 온 건지 확인을 해야 될 테니까 신분증 꼭 챙겨 가셔야 되고, 이런데 이제 줄이 기니까 그냥 거기 서서
미리 가면은 백도 그냥 자기가 내립니다. 그때 5시에 이 골프장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해요. 그래서 내 라카키 번호도 못 받습니다. 가면 자기가 그냥 백 내려놓고 차 대고 자기 이제 뭐 캐디백이든 이렇게 옷백이든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차 대고 와서 이제 자기가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멍 때리고 기다리세요. 차를 멍 때리고 기다리시다가 접수를 먼저 하십시오. 접수를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으러 가셔야지. 옷 갈아입고 이제 직원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라카키 받아가지고 옷 갈아입고 오면 줄이 벌써 엄청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셔갖고 접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라카키를 갖고 들어가셔라. 예, 이렇게 또 하나 팁 하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백을 내릴 때 이것도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퍼터는 가지고 내리십시오. 처음에 그냥 백에 놓으면 또 찾으러 가야 되니까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공하고 퍼터는 미리 빼가지고 갖고 계시다가 바로 접수하고 그 다음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때 퍼터가 있으면 안 찾으러 가도 되니까 안 찾으러 가도 되니까 퍼터는 처음에 갖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접수를 하신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나오셔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식권을 하나 줘요. 식권. 가면 뭐 전에는 그냥 일반 식사 뭐 다 됐는데 요번에는 뭐 샌드위치하고 커피하고 그렇게 해서 쿠폰을 교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식사 대신에 샌드위치 하나 커피 하나 이렇게 들고 커피는 리필이 되더라고요. 커피는 리필이 됩니다. 그렇게 식권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해서 밥을 먹고 있으면 접수를 다 끝내고 이제 5시 반에 이제 식당에서 교육을 합니다. 룰 미팅이죠. 룰 미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USGTF 룰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골프 대회 룰을 적용합니다. 대회 룰을 적용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약간 좀 다른 점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하나 이제 해저드에 들어간 경우에, 해저드 티가 있으면 해저드 티를 이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요건 좀 달라요. 오비인 경우는 오비 티를 가서 치지는 못합니다. 잠정구를 치게 돼 있죠. 근데 어차피 이게 대회가 이 하루에 골프장을 다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잠정구는 1회 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만 허용.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룰이 바뀐 거 아시죠? 뭐 촉진 룰 때문에 오비가 나도 잠정구 1회 치고 만약에 또 죽으면 그 아웃 오브 바운드로 나간 지점, 그 지점에서 두 클럽 이내 드롭해서 치고 2벌타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친 거는 뭐 한타니까 나간 거 1벌타,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동하는 거니까 이동 벌타. 그래서 2벌타를 받게 되고 거기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잠정구는 1회만 치고 다시 더 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나간 지역에서 2벌타 먹고 거기서 시작하니까 거의 뭐 선택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비가 나서 그래도 잘 쳐서 빵 쳐갖고 뭐 세게 쳐서 나간 라인이면 거기서 2벌타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자신 있으면 다시 치시든지 만약에 잠정구까지 치고 나가서 잠정구가 또 죽어버리면 벌타는 나중 걸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홀에서 끝나는 거죠, 게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만약에 처음 친 공을 찾으면 치면 되겠죠. 다만 처음 친 공이 진짜 나갔어. 오비가 났는데 두 번째 친 공이 잠정구이지만 실제로 잠정구가 아니에요. 잠정구는 첫 번째 친 공이 죽었을지 살지 모를 때 치는 거잖아요. 확실히 죽었으면 이건 잠정구가 아니라 그냥 플레잉입니다. 그래서
안 치고 나가는 것도 이제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예, 나간 지점을 그러니까 잘 봐야겠죠. 예, 그것도 뭐 경기위원이나 뭐 이런 그 동반자 마커들한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룰이나 이런 것들은 예, 요런 특이한 점 빼고는 나머지 정식 룰에 따라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땡그랑이죠, 땡그랑. 땡그랑. 자, 여러분, 이거 땡그랑 쉽지 않아요. 30cm 펫도 라이가 있으면 확확 돌아 나갑니다. 진짜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20cm, 30cm 펫도 빠질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했다가 그냥 벌탑니다. 오케이를 하고 집어요. 그러면 집는 순간 벌타. 다시 리플레이스해서 쳐서 넣어야 됩니다. 그냥 집는다고 끝나는 거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집었어요. 오케이를 막 오케이라고 근데 스스로 생각하고 에이 하고 확 집었어.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심지어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안 들어가고 이게 뭐 그래서 안 좋은 상태에서 다음 홀을 가서 티 박스에 딱 서서 딱 쳤다. 바로 실격입니다. 실격. 원래는 예, 이거 적용됩니다. 실격시켜요. 이 점 주의하십시오. 무조건 이 홀 밑에 바닥에 닿는 순간이 홀아웃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요즘엔 핀을 많이 끼고 하니까 이렇게 공이 홀커버하고 핀 사이에 낀 경우에 이렇게 핀을 이렇게 밀어서 딱 떨려서 땡 소리 나게 하잖아요. 그게 홀아웃의 정의입니다. 홀컵 바닥면에 공이 닿는 순간이 홀아웃. 예, 이렇게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도 좀 주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었어요. 저도 좀 요건 미스를 한 부분인데 거리 측정기 얘기입니다. 자, 거리 측정기가 아직 정식 룰에는 보통 거리 측정기가 이제 이렇게 된 경우에 뭐 함수를 계산해서 이 고저차를 보정을 해서 몇 메타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고저차 계산. 아직 정식 룰에 이 고저차 계산되는 레이저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측정기는 쓸 수 있는데 고저차 계산되는 측정기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뭐 어떤 측정기가 많이 나오죠? 스위치가 많이 나오죠. 네, 스위치가 달려있는 거. 그러니까 고저차 계산을 하는 거랑 고저차 계산 안 하는 거랑 같이 쓰는 거예요. 스위치를 전환하면서 하면 되는데 일단 희한하게도 저는 당연히 그래서 이 스위치 되는 측정기를 구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USGTF에서 딱 얘기하는데 아침에 룰미팅 시간이었습니다. 5시 반에. 이 스위치 되는 거 사용 불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공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저차 계산 못하는 거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그 레이저 측정기 회사들에서 요 스위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보통 대회 제가 이제 나가봤을 때는 이 스위치에다가 보통 이렇게 부시넬이나 뭐 이런 거리 측정기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옮기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붙입니다. 여기다 사인을 해요. 이거를 옮기면 찢어지게 막 더덕더덕 붙입니다. 그리고 사인을 해주죠. 그래서 종이 테이프가 변경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실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실격이에요. 안 해야 될 걸 하면 실격인 거죠. 골프는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안 해줍니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측정기 이제 그냥 똑딱이 거기 측정기 같이 고저차 계산이 안 되는 측정기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정말 옛날 스타일대로 말목을 보고 캐디분한테 거리를 물어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측정기에 익숙해지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단단히로 뭐 28m, 36m, 138m, 135m, 3m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측정기가 없으니까 이제 눈을 가리고 치는 느낌이었어요. 뭐 거의 안대를 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이게 굉장히 이게 템포도 안 맞고 자신도 없고 예, 그렇게 되는 하루였는데 그래서 요건 알고 가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여러분이 이제 고저차 계산이 되는 측정기를 가지고 평상시에 USDTF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평상시에 찍어보고 고저차가 얼만큼 나면 뭐 내리막이든 이렇게 오르막이든 반대로 보면 되겠죠. 이만큼에 대해서 얼만큼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되는지 대충 감을 좀 잡으십시오. 네, 이렇게 찍어보면서 그래서 이 거리치와 내가 쳐야 될 보정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느낌을 잡아놓고 가시고 실제로 준비하셔서 연습 라운딩을 하신다면 보통 그 코스맵을 따로 주지도 않고요. 거기서 팔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근데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대충 메톨은 여기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 미리 가서 찍어보고 고저차 계산 되는 걸로 가서 원래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연습 라운드에 한번 가셔가지고 찍어보고 이렇게 홀마다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요 측정기 고저차 계산되는 거 아예 사용 불가니까 준비하실 때 절대 이런 저처럼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거리만 나오는 측정기를 가지고 가셔라. 이거 하나 정말 큰 팁입니다. 누가 이거 저한테 먼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지사항은 나온 거는 고저차 계산이 되는 거는 못 쓰신다 이렇게 돼 있지 스위치가 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표기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 좀 유의하십시오.